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저녁 친교 만찬 등을 통해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어느 정도의 통큰 결단을 내릴지 오늘 잇따라 진행될 예정인 두 차례의 담판과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60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단독 회담 그리고 친교 만찬을 가졌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예상했던 거는 좀 처음부터 아주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네. 그간에 9차례나 이제 친서 교환을 해서 서로 간의 신뢰와 이제 믿음 이런 게 굳건해 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약간 좀 어색한 그런 표정과 그 분위기를 연출해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아마 통역이 옆에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모두 발언 좀 몇 마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그 김정은을 뭐 위대한 지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훌륭한 그 잠재력을 발전시켜서 훌륭한 멋진 미래가 이제 북한에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술술 풀리더니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로 바뀌면서 그리고 만찬장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아주 그 예상보다 정상들 간의 만찬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일부러 작은 식탁을 마련해서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 배려가 있어서 그랬고 또 리용호를 배석시켜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협상 내용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나.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둘만에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농으로 받고 이런 것이 상당히 정말 핵심적인 그 난관이 있었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이틀 전에 하노이에 도착해서 북한 대사관을 다녀온 뒤에 30시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30시간 이후에 말이죠.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는 전날 뭐 깜짝 심야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번 2차 회담에 대한 부담감, 뭐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담판을 짓겠다, 뭐 이런 결의, 이런 부분들도 좀 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 때는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합의와 총론만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할 사항이 별로 없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에 중단기적으로 바로 초기 실행 조치에 대해서 문구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는 이미 다 합의가 됐겠지만 중간 단계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아직 최종적인 그 지도자 간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작전 짜느냐고 아마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유리한 게 이틀 동안 더 베트남에 이제 방문할 예정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날 회담 끝나고 바로 이제 떠나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저께 또 행사가 할 수 없이 이제 주석하고 총리하고 만나야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모로 볼 때 협상에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먼저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할 시간도 더 많이 갖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좀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좀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전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저께 그 만찬장에 배석한 사람들 보면 미국 세 사람은 핵 문제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그 핵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김영철이라든지 리용호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특히 리용호는 아주 최고의 핵 전문가고 육자회담 대표였기 때문에 외교관이고 외교부 장관 지금 외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예 멤버를 데리고 딱 회담을 하니까 아마 난관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2시간 전까지 미국의 국내 현안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 큰 것들이 터지는 모양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저께 이제 두 지도자가 있었을 때 기자들 질문에서도
미국에서의 그 자기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좀 배신한 셈이죠.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내용을 하원에서 청문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머릿속에는 워싱턴만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오히려 북핵 문제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칫하면은 집중하지 못해서 비핵화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하도 이제 제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약간 수세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 완화 부분에서 좀 양보를 네. 하지 않을까. 만약 빈손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이야 뭐 다음에 또 회담하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엄청난 지금 미국에서 정치적인 공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합의문이 나오고 제재 완화도 꽤 될 것 같은데 비핵화 부분이 조금 미진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합의문 초안을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한 거 보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가 아니라 동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네. 것,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동결이라면은 같습니다만. 이거는 실패라고 네.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그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얘기했는데 동결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기대 수준 이하죠. 그래서 네. 아직 그 오늘 담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폐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신고와 검증까지도 못 박는 게 좋은데 신고는 아니더라도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사찰을 미국에서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찰 문제가 안 들어가면 실패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우려. 그것 때문에 혹시 오늘 회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건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 전문가들의 해석들을 보면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의견 접근을 이뤘고 두 정상이 담판을 할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친교 만찬을 갖기 전에 두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 사방에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들이 있고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이고 그만큼 고민이 컸다는 뭐 발언이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장한 얘기죠. 네. 이게 친교 만찬을 위한 모두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그 각오를 표시하고 무거운 그동안에 내용이고요. 자기가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의 회담을 기다리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작년에 있어서의 정상회담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이 있다. 뭐 제가 따지고 보더라도 북한은 이를테면 뭐 억류자 보내고 뭐 유해 보내고 그다음에 동창리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도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네. 미리 폭파시키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안 했는데 미국은 작년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면 한미연합훈련만 연기했을 뿐 그건 뭐 돈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절약했죠. 그리고 오히려 제재를 몇 번 강화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는 여러 가지 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제재를 강화했다. 이렇게 김정은의 셈법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의 주민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참모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도 있는데 자기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제재가 강화되니까 인내가 필요했겠죠. 고민도 하고 이거 지금 그만둬야 되나 협상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알아달라.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여론에 대해서 겨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안 한 거 아니냐는 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문구를 준비하느냐고 하루 종일 보냈다. 아하, 30시간 가까이 말이죠. 굉장히 정제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믿고 극복해 왔고 그리고 이 많은 훌륭한 결과가 있기를 확신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동안에 많이 참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극복했고 오늘 내일 좋은 결과를 만들자.
이런 게 아주 기승전결이 분명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반기는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談판에 임하는 의지는 확실하고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만 좀 살펴보죠. 뭐 항상 그동안에 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북한이 갖고 있고 굉장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대목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를 고대한다. 이게 이제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이죠.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뭐 돕기를 고대한다라고 하는 이 고대한다라는 표현이 북한의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압박성 사탕을 내민 거죠. 네. 근데 이게 바로 이번 달에 들어와서 폼페이오 장관이 1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는 거 이것이 바로 전적인 우리의 목표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인데요. 아하. 당신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거를 좋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잠재력이 엄청난데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하에서 그것을 이뤄나가기를 바랄 수 있도록 네. 행동을 해달라. 그럼 나는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회담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회담 결과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